자들이 이제 특징이 있는데 노인 자살이 사실은 상당히 높잖아, 그죠? 네, 근데 그 노인 빈곤하고 관련이 높죠. 주로 경제적 이유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노동 능력은 없고 막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네. 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냥 드림 사업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것의 그 접근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건지 또 그냥 드림의 영역도 좀 더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저선.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뭐 지난번 상습 침수 지역도 가서 봤지만 이게 먹는 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관련된 부분까지도 또 지금 여름에는 폭염 문제나 뭐 여러 가지들에 다 같이 있어서 이 부분 다 같이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기초연금 조정도 관련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기초연금이 지금 70%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게 지금 1인당 37만? 35만 원. 34만. 근데 부부면은 또 20% 깎아가지고 그러면 35만 원, 20%는 7만 원 깎으면 28만 원 곱하기 부부면 56만 원 받는 거네요. 근데 이게 상위, 하위 70%의 상단, 위쪽 70% 선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관련돼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새로 우리가 매년 증액해 가는 거. 증액 목표도 있는데 어쨌든 증액해 가는 거는 하후 상박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지금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하후 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좀 변경하는 거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이렇게 소득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하다 탁 끊어진 약간 이렇게 조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소득 수준이 이러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위에는 좀 더 안 늘리고 고정하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 꽤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연간 우리가 기초연금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액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가 거기다가 원래 연금액을 늘리기로 한 거 추가되는 거예요? 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괜찮은 상단 쪽이 예를 들면 34만, 35만 원? 35만 원 조금 안 35만 원을 받으면 내년에는 거기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지금 제도로 하면 똑같이 한 2.1% 정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동일한 금액이 70%에게 지급이 됩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럼 내년에는 상단에 해당되는 건 기본적으로 제로에 수렴하는. 증액이 제로에 수렴하는 거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한 5만 원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아래쪽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후 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현재 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저희가 매년 그 선정 기준액을 70%에 맞게끔 맞추고 있습니다. 빠지거나 들어가거나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 대신에 누군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누가 들어가는 대신에 누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70%를 선정하게 70%니까 그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연간으로 예를 들면 대상자였다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쯤 돼요?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득하고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몇 명쯤 되냐고요? 제가 아는 사람. 탈락자와 신규자의 규모를 아무나 얘기하세요. 복지부 연금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단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게 연간으로 한 4, 5만 명 정도가 탈락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네. 4, 5만 명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나오는 사람이 2만에서 2만 5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탈락자가 그렇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정도가 그렇죠. 4, 5만 명이 들어가고 4, 5만 명이 네네. 떨어진다. 네. 그 떨어진 사람 막 엄청 불만일 텐데. 월간으로 변동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연간이겠지. 네, 월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변동이 월간 단위로 일어나고 변동을 하는데 네. 매월 한 번씩 변동을 시키는데 연간 4, 5만 연간 명 그렇다는 정도가 것입니다. 탈락하고 4, 5만 명 정도 새로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 상위에서 그러겠죠. 맨날 그렇게 4, 5만 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면 좀 여지가 좀 있네요. 예, 여기 그 소득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재산까지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환가된 그런 기준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 지적하는 데가 강남같이 꽤 선호되는 지역에 여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은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 받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가진 부동산은 원래 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근데 그 환산 기준이라는 것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교하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런 재산을 가진 사람 왜 기초연금을 받느냐 이런 게 꽤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 방안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그 진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원받아야 될 사람은 빠지고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저희가 받고.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거 하나 하고 하우 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네. 건가에 대한 두 가지를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을 정하면 그 이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매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떤지 연 단위로 기준을 조금 정교하게 하면 연 단위로 조정하는 게 낫지 어떤 달에는 포함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건 뭐 나중에 점검을 해보죠. 네, 이제 만으로 65세에 진입하시는 어르신들이 생일 기준으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매번 새로 진입자들에 대한 평가, 신청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대답하셨던 분, 신규로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심사를 어쨌든 하잖아요. 70% 안에 들어가냐, 바뀌냐, 아니냐 해서 들어가 있다가 당신은 이제 안 돼. 사망한 경우 빼고 당신은 소득 기준을 넘었어라고 탈락하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신규 말고 탈락자가 얼마나 되냐고. 네, 탈락자 사망을 안 했는데 네.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해서 탈락하시는 아니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 5만 명. 4, 5만 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4, 5만 명이 탈락을 하고 그런데 새로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을 포함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4, 5만 명이다. 신규 나이와 그러니까 탈락한 대상이 사람들은 이제 사망자도 있고 또 아니 근데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주세요. 내가 사망자 빼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꾸 사망자를 넣어요. 자신 있어요 그 숫자?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매년 변동을 사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변동하는지 통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알면 되지 뭐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탈락자 그러니까 재산 평가가 변동이 돼서 탈락하는 사람 죽으면 당연히 대상이 제외지. 이거는 하나 말하는 소리고 사망한 게 아닌데 재산 상황이 변동이 돼서 나이로는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떨어진 사람이 몇 명쯤 될까 대충 4, 5만 명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매년 나이가 한 살이 더 붙어가지고 네. 인구 비율로는 70% 아니에요 가자고하네. 네. 그런데 노인의 몇 살부터 시작이죠? 65세입니다. 65세, 64세에서 65세가 되는 사람이 아마도 한 4, 50만 명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4, 50만 명의 70%면 28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4, 5만 명이 늘어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님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지금 그 4, 5만 명이라는 거는 그 신규가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말이 왔다 중에서 갔다 해. 예. 그 보통 소득 재산이 변동되기 매월 그걸 조사를 합니다. 그때 그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1년치를 보면은 4, 5만 명이 탈락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신규자까지 막 얘기 넣었다 뺐다 하니까 말이 이상해져서 내가 그러잖아요. 4, 5만 명 정도의 변동이 들어가고 나오고 간다. 원래는 신규자가 늘어나고 70%는 각 나이대별로 70%를 저희가 매년 그 선정 기준액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7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을 매년 정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령군별로 70%를 맞추는 그건 건 아니겠고 아닙니다. 전체를 예. 어쨌든 65세가 넘은 노인들 전체 중에서 네. 일정한 기준을 딱 놓고 그 기준 넘으면 빼고 네. 미아는 넣고 현재 기준은 70%이고 70%를 맞추려면 소득 수준으로는 한 72, 3% 정도 기준을 해야 70% 정도를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절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절대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네. 늘어나는 만큼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계속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상위 70%에 올라가면 70% 중에 상위는 사실 노인 빈곤 대상은 전혀 아닐 테고 보통 노인 빈곤 노인으로 분류하는 적절한 선이 있을 텐데 네, 거기는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 50%면 인구 기준으로 하면 하위 몇 %쯤 됩니까? 절대 빈곤자는 대충 빈곤자 한 20%, 30%, 40%? 한 40%. 네.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OECD가 발표하는 통계에는 66세를 기준으로 국제 기준을 냈는데요. 그게 40%였다가 30%대로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 빈곤 인구가 상대적 빈곤은 미세하게 계속 낮아지고 30% 줄어 내려가지고 있던데 35.9%로 낮춰졌습니다. 35.9? 네, 35.9%로 낮아졌습니다. 노인 인구 중에서 하위 35.9%가 빈곤 인구에 해당된다. 네. 40% 되었는데 35.9%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35%에 대한 지원액은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한참 더 지급의 지원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대통령님 말씀 주신 대로 자살자의 노인 자살률이 연령대별 자살률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빈곤도 있고 질병도 있어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가 도입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자살이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을 도입하게 되면 돌봄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방치 부분이 좀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그 문제도 있고 청소년, 청년 자살은 주 원인이 뭐예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로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이제 왕따 같은 그런 사회적 고립 문제, 또 SNS에 대한 중독 이런 다양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 제일 많은 거는 제일 많은 게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뭐 그런 인간 관계 위기에서 오는 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교육부랑 학업 이유가 제일 큰 것 같다 여전히. 관계에서 오는 위기가 관계 많을 것 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육부랑 청소년 심리 부검을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어떤 원인이 자살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소위 심리 부검. 심리 부검을 지금까지는 많이 안 했나 보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600명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자살 대책은 각 부처청이
조금씩 다 관련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관련성이 높은 게 아마 보건복지 같아요. 네.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은 네, 정리가 688명, 됐습니다. 매년 매년 688 688명 늘리는 걸로 10년간? 하고 5년간 5년간 688명씩 하고 그 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더 5년 어떻게 단위로. 할지를 5년 단위로 하기로 예. 했고 근데 그 의사를 다 지역 의사제로 증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는 네. 지역 그래서 공공 지역 지역 의사제라는 법이 새로 도입이 됐고 증원된 인력은 모두 다 지역 의사제로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의료계하고 합의된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무리 없이 의료 분야 개혁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해 주셔서 저희가 추계 기반으로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의료개혁 문제도 엄청난 사회적인 의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진행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의정 갈등에 대한 교훈들이 다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원래 맞죠. 일부러 때려가면서 시끄럽게 그건 동네 소문 내긴 좋거든요. 때려가면서 막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마치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갈등과 좀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죠. 이번에는 잘하고 저희가 계십니다. 수급추계 센터를 둬서 근거를 제시를 하고요. 또 보정심이라는 그런 좀 민주적인 의사결정 네.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그러게요. 갈등을 좀 최소화할 네.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 많으니까. 그 아까 보니까 얼핏 외국인 비대면 진료라는 네. 항목이 있더군요. 네네. 그거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원래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서 엄청 반대하던 거 아닌가요?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었는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범주에서 허용이 됩니까? 현재는 그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진이나 재진 같은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의료계랑 합의를 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예외적으로? 이미 통과가 돼서 연말 정도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또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해외 환자는 뭐 불가피하니까 한다고 치고 예를 네. 들면 전에 논쟁되던 원격지 네. 비대면 진료는 지금 어떻게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지금은 그 주로 누가 아는 실무 국과장이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세히 아는 분이. 네, 보건의료 정책실장입니다.